안녕하세요. 루치원 쌤사입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요, 2년 이상 보유한 그 무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나대지에 대해서 660제곱미터 이하 한 필지에 대해서는 사업용 토지가 가능하다. 이 제목에 이제 많은 힌트가 들어가 있는데요. 요 내용과 더불어서 주의할 사항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제 살펴보기 전에 저희 이제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는 내용들 뭐 잘들 아실 텐데 저희 이제 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1년 미만 77% 지방소득세 포함, 2년 미만 66%, 그 다음에 2년 이상은 20% 할증의 장기보유공제 배제 요 규정들은 많이 이제 아실 겁니다. 그 다음에 이 단기세율에 대해서는 주택이나 입주권 분양권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요. 지금 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 내용에는 지금 상가 아니면은 뭐 공장 뭐 이런 모든 부동산과 이 권리에 대해서요. 지금 단기세율을 다시 지금 이렇게 다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1년 미만 77%, 2년 미만 66%로. 그래서 이것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. 통과 여부를 좀 그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올해까지는 그 토지에 대해서는 장기보유공제는 적용해주고 10% 할증이죠. 그래서 올해 지금 잔금을 넘기려고 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. 그러면 저희가 이제 무주택 1세대가 그 나대지를 갖고 있는데 한 필지만 660제곱미터 이내에 대해서는 사업용으로 그 인정해 준다.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. 그럼 하나하나 이제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주택 1세대. 그러면 내가 토지를 팔 때,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당장 그 양도일 현재 무주택이기만 하면 되냐? 그건 아니죠. 저희가 이제 그 기간 기준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.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이 무주택 기간이었냐, 아니면 5년 중 3년이 무주택 기간이었느냐, 아니면 그 전체 보유 기간 중에 내가 전체 보유 기간 중에 무주택으로 있었던 기간이 60% 이상 되냐, 이런 경우만 이런 무주택자에게만 인정을 해주겠다 이거죠. 당장 양도일 직전에 집 빨리 팔아야겠다, 무주택으로 만들어야겠다,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무주택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저희가 등기된 집이 있으면은 안 될 것이고, 저희가 이제 주택이 있는 경우로 또 보는 경우들이 있죠. 첫 번째 분양권,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고,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 있다, 이것도 거의 주거로 많이 쓰죠. 그러니까 주거용 주택으로 볼 수 있고, 그 다음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형, 누나, 나 이렇게 지분을 받았다. 그런데 이런 경우도 주택이 있는 경우입니다. 근데 소수 지분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주택이 없는 경우로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내가 시골에 농가주택이 있다, 무허가주택이 있다, 이것도 다 주택으로 보죠.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그 농막형 전원주택이라고 해서 요즘 이런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, 이게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만 가끔씩 가는 게 아니라 상시 주거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런 분들은 이 또한 주택으로 볼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이 없는 경우로, 저희가 주택이 있는 경우에 여기 입주권도 여기 들어가 있죠, 원래는. 근데 주택이 없는 경우 예시에 재개발 재건축 관리처분 후 주택을 멸실했을 경우는 요 비사업용 판단할 때 해당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본다라고 예규가 있습니다. 예규가 있는데 이게 2007년도에 생성된 거라 그 이후에는 또 혹시 이제 그 이게 정비가 될 수도 있거든요. 예규가 정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이제 주의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고, 현재까지는 요런 내용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나대지인데 보통 이제 법정 용어는 나지라고 하죠. 나지. 근데 그냥 무조건 나대지면 무주택 1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냥 나대지면 되는 게 아니라 당장이라도 여기 주택으로 건축이 가능한 나대지여야 됩니다. 즉 무슨 말이에요? 법령 규정으로 주택을 그러니까 짓지 못하는 그런 데 있으면은 만약에 짓지 못하는 데 있으면은 그거는 그냥 비사업용 토지겠죠. 당장이라도 주택으로 건축이 가능할 수 있는, 그러니까 건축을 지을 수 있는, 할 수 있는 그런 나대지만 가능하다 이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심 상업지역이나 뭐 전용 공업지역으로 돼서 상업용 건물 또는 공장 건물만 건축 가능하다라고 하면, 이런 나대지는 아무리 무주택 1세대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
요거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한필지, 요 한필지도 중요하겠죠. 한필지. 그러면은 이제 한필지인데 내가 여러 필지를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? 내가 양도세 신고할 때 비사업용 토지 제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, 요건 이제 요 뒤에서 보겠지만 무주택 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신청서 있습니다. 요게 내가 여러 필지 갖고 있다 그러면 본인이 선택하면 됩니다. 본인이 선택하면 그 선택한 거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시켜 주는 거고요. 근데 내가 만약에 비사토 이거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. 여러 필지를 팔았는데 그러면 법에서는 만약에 그 1세대 한 사람이 두 필지 이상 가지고 있다.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번에 뭐 여러 필지를 동시에 팔았다. 근데 이 비사토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. 그러면 이제 법에서는 면적이 큰 필지를 사업용으로 일단 인정해 주겠다. 이런 내용이고요. 근데 다 면적이 동일하다. 그러면 먼저 취득한 이 나대지를 사업용으로 인정해 주겠다. 이런 내용이고요. 근데 이번 이번에 파는데 나도 팔고 아들도 팔았어요. 동시에 팔았다 라고 했을 때는 어느 걸 비사업용으로 그 사업용으로 인정해 줄 거냐 라고 할 때는 세대주를 우선으로 해주고 아니면 세대주 배우자의 땅 그 다음에 연장자의 땅 순으로 이렇게 사업용 여부를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있죠. 이제 한필지라는 말에 또 이제 그 힌트를 얻어서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. 그래? 잘 됐다. 나는 두 필지인데 요 하필해야 되겠다. 그래서 한 필지로 만들어야 되겠다.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. 내가 땅이 하나는 200평, 아니 200제곱미터, 하나는 300제곱미터. 그래서 잘 됐다. 어차피 하필해도 660제곱미터 이내니까 하필하자.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법에서는 연접 두 필지를 순차로 취득하여 하필하여 양도한 경우 하필전 두 필지 중 한 필지만 사업용으로 이제 인정하겠다. 이런 내용이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660제곱미터 이내라고 할 때 저희가 뭐 땅이 다 무조건 내가 한 필지가 660제곱미터 이내인 경우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. 더 클 수도 있잖아요. 그죠? 그럴 때도 660 한 필지가 만약에 660제곱미터를 초과한다 라고 하면 전체 면적 중에 딱 660제곱미터만 사업용으로 인정해 주겠다. 이런 내용입니다. 만약에 한 필지가 660이 초과된다라고 하면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. 내가 땅이 있는데 바로 옆에 땅이 이게 붙어 있어요. 근데 하나는 내가 지금 A라는 필지를 팔 건데 그 A, B 이제 두 필지를 다 팔 건데 두 개 연접 두 필지를 합치면 그 660제곱미터 이내에요. 이럴 경우 물론 이제 하필은 안 했지만 이런 경우는 좀 그래도 이렇게 연접돼 있는데 660제곱미터 이내면 좀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때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것도 그 한 필지만 사업용으로 인정해 주겠다. 그 한 필지는 이제 요 순서대로 해야 되겠죠. 본인이 선택하거나 아니면 뭐 그 미제출하면은 면적 큰 거, 그 다음에 먼저 취득한 거, 요 순으로 3번 요 순서에 의해서 사업용 토지를 판단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.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사토 무주택자 비사토 나지에 대해서 제외 신청서 요것도 같이 제출하셔서 본인이 비사토로 인정받고 싶은 거. 왜냐면 저희가 양도세 계산하다 보면은 취득가액, 뭐 양도가액, 취득 시점, 양도 시점이 틀리다 보니까 그 양도세가 필지별로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럴 때 세금이 많이 나오는 쪽을 사업용으로 인정받으면 더 좋겠죠. 그러기 위해서는 요거 비사토 제외 신청서를 제출해서 본인이 선택하는 게 좀 더 절세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무주택자가 갖고 있는 나대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